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델레 베더스 스페인어 시험을 보려고 왔어요. 사실은 어제도 와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집이 시험장과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험을 이틀에 나눠서 보게 되네요. 오늘은 방금 전에 오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되게 오래 준비했었던 시험이고 25만 원이나 하는 그런 응시료 때문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잘 끝낸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해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또 봐요. 네,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랑 오늘 양일에 걸쳐서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참 몸이 고되네요. 그래도 많이 후련한 걸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 먼저 시험장의 모습, 시험의 진행, 이번 5월 델레 시험에서의 대략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느낀 기분,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한 시험에 대한 간단한 팁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접수, 준비랑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델레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의 진행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거나 제가 느낀 기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시험장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놀랍게도 국내 델레 시험장이라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구 카톨릭대 이 두 군데 뿐입니다. 전국의 스페인어 고수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울과 대구에 모인다고 생각하면 좀 신기하네요. 시험은 시험장과 주소지가 가깝다면 저처럼 이틀 동안 진행될 수도 있고, 조금 거리가 멀다면 하루 만에 오랄 테스트까지 모두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험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부 측에서 개인에 맞는 일정을 짜서 보내줍니다. 일단 제 경우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이틀에 나눠서 봤기 때문에 첫째 날의 필기시험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구술시험을 본 곳은 이곳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술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의 필기시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9시 시험이라서 저는 조금 여유있게 8시 15분 정도에 한국외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입시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8시 반까지는 건물 자체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분 정도는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공부 자료들을 조금 훑어보면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놀랐는데요. 저는 이렇게 스페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거의 300~400명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과학관 앞을 8시 반에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 게 너무 신기했네요. 혹시 그날 시험 보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2층부터 5층까지 레벨별로 시험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도스 시험을 본 저는 401호, 4층 401호에서 시험을 봤고요.
시험장은 평범한 대학교 강의실 모습이었고 교실마다 30명 정도 시험을 보는지 책상이 따닥따닥 붙어서 거의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처음 들어서니까 원어민분 한 분 그리고 한국어를 하시는 한국분들 두 분이서 시험장 안내를 도와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져온 가방을 뒤로 옮겨 놓으라는 안내를 받았고요. 자기 책상을 찾아 앉으니까 연필 한 자루, 연필 깎기, 그리고 지우개가 아주 가지런히 놔져 있었습니다. 시험 볼 때는 그 어떤 소지품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수험표와 단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마실 물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초콜릿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외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의 모습에 관한 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독해 듣기 쓰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독해 시험은 9시 정각에 진행이 되었고 그 전에 한 장의 답안지 오하데 레스포에스타와 듣기 파트와 독해 파트가 같이 있는 문제지를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답안지를 받으면 따로 표기할 건 없고 그냥 수험표와 수험번호가 맞는지 대조해 보시면 되고 답안지에는 단지 답만 연필로 네모칸 안에 깔끔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독해 시험이 9시에 딱 시작이 되면 70분 동안 화장실도 갈 수 없고 그냥 열심히 시험만 풀어야 돼요. 이번 독해 시험을 돌이켜 보면 따레아 하나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빈칸에 맞는 문장을 찾아서 넣는 그 세 번째 따레아가 항상 저는 힘들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70분 중에 한 25분을 그 세 번째 따레아에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못 읽겠고 못 풀겠는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외국어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친숙한 주제는 어휘가 친숙하다 보니까 쉽게 읽히고 쉽게 풀리지만 조금 어렵고 난해한 주제는 확실히 다가서기가 힘듭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험은 우주관광, 요리사들의 무슨 철학, 전기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용을 읽으면서 풀진 않아서 주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제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해 자체가 막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듣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독해 시험이 끝나면 이제 감독관분들께서 답안지와 시험지를 모두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수험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한 장의 새로운 답안지와 문제지를 다시 나눠주세요. 사실 여기서 시험지를 걷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간 동안에 문제지를 더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 걷은 시험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시험지가 제 앞에 와 있기도 해요. 같은 교실에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풀었을 시험지를 받으니까 기분이 좀 묘했네요. 듣기 시험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뒤에까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듣기 시험에서 필승하려면 제 생각에는 빠르게 문제를 읽고 보기들을 한국어로 조금 정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듣기 전에 조금 간격들이 있으니까 그 간격을 잘 활용해서 빨리 문제를 보고 어떤 걸 다루겠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험장에서는 두 번째 따레아가 시작하면서 오디오 파일이 한번 튕겼어요. 그래서 감독관분께서 조금 당황하셨지만 다시 처음부터 틀어줘서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런 상황이 있구나, 잘 대처해서 넘어가겠구나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듣기 시험에서는 마지막 따레아 독백 부분 따레아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마지막 가면은 체력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들리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역시나 독해와 바로 이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화장실이 급하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볼일을 해결하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듣기까지 끝났으면 마지막 쓰기 시험만 남았는데요. 쓰기 시험은
듣기 독해랑 바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20분의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20분의 쉬는 시간 동안에는 모든 수험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해요. 아마 감독관분들께서 남아서 이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정리하시고 다음 쓰기 시험을 위한 세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는 친구도 없었고 혼자서 시험을 갔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물 한잔 하고 화장실 한 번 더 가고 이랬네요. 뭐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거나 뭐 공부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막상 나가서 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20분 동안 편하게 마음을 비우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분이 바로 지나서 교실로 들어오라는 안내를 하게 되면 다시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리에는 볼펜 한 자루와 쓰기 시험지 그리고 답안지가 전부 다 아주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뭐 첫 번째 따레와 관련된 오디오 파일을 언제 들려주겠다 감독관이 이야기하고 바로 뭐 지금 시작하세요 뭐 이런 지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바로바로 정리해 나가면서 시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언급을 안 드린 게 답안지는 총 4장이 나오고요. 따레와 우노와 따레와 도스를 위한 2장 이렇게 각각 나오기 때문에 답안지 윗부분에 따레와 우노를 위한 건지 따레와 도스를 위한 건지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장의 A4 용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을 딕테이션 하고 처음에 답안지에 쓰기 전에 조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쓰기에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8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마지막에는 점점 쪼여오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빨리 따레와 우노를 최대한 끝내고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진입을 해서 시간 운용을 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쓰기 시험의 주제는 첫 번째 경우에는 학부형으로서 학부모 교사 공동체에게 어떤 일종의 탄원서를 쓰는 그런 거였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가져와서 집에서도 공부를 이어가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뭐 정신 건강을 해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숙제를 너무 과하게 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글을 쓰는 거였고, 두 번째 따레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래프를 지나치고 두 번째 걸 선택했는데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장점들이 있으며 뭐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낸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걸 조금은 요약하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쓰고 단점도 쓰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쓰기 시험은 주제 자체가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필기 시험의 전부고요. 모두 다 한 번에 진행되고 12시, 오후 12시 정도에 시험이 다 마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파트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술 면접은 5월 20일에 따로 치러졌고 수험표에는 9시 시작, 8시 40분 준비 시작이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 장소는 사회과학관이 아니라 외국어 연수 평가원이었고 역시 같은 한국외대 내에 위치해 있었고, 저는 조금 여유있게 8시 20분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전날 만났던 한국 감독관분들이 시험 준비실을 세팅하고 계셨고, 혹시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더니 8시 40분 준비 시작이면 35분까지 교실 앞으로 와달라는 그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35분에 준비실로 향했더니 바로 수험표와 신분증 체크를 하고 잠시 대기했다가 시험 준비실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 내부는 역시 평범한 강의실이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8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시험 분위기가 실감이 났고 일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계신 감독관 분께서 종이 한 장을 주시더니 여기에 이름을 쓰라고 하셨고 코팅된 용지 2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목만 보고 따레와 우노와 도스의 주제를 선택하라고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딱 보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레와 우노로는 저는 딱 보자마자 데포르테스 데 리에스고 라고 위험한 스포츠가 있길래 바로 선택을 했고, 따레와 도스로도 이제 사진이 하나가 아예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는 이제 primer día en el trabajo 여서
바로 이 사진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관분께서 주신 용지에 밑에 따레야 우노와 도스의 주제들을 적어야 했고요. 용지 아래 빈칸에 15분 동안 조금 원하는 말들을 적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15분이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고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정리하고 구조를 꾸미다 보니까 지금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9시가 땅 되자마자 이제 각 수험생들이 자기 시험실로 향했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뭐 운이 좋다면 좋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전날 필기시험 감독관이셨던 분이 제 면접관이셨어요. 중년의 남성분이셨고요. 일단 면접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좀 놀랬어요. 한 20분 정도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한 12분? 13분 만에 그냥 면접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스톱워치를 앞에다 두고 이제 제가 대답할 때마다 딸깍딸깍 누르셨는데 제 생각에는 수험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르게 한 명씩 이제 치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려고 이제 던지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도 감독관분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주제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질문을 하시고 제 대답에 있어서 3000포로 빠지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게 따레야 우노와 도스에서 제가 모놀로그를 하는 와중에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말했을까요? 갑자기 면접관분께서 말을 딱 끊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하고 싶었던 말의 5분의 1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정말 아쉬운데 그래도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답을 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예감으로 시험장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원어민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기회는 많이 갖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시험에 대해 구조는 알고 있었지만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때 조금 당혹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터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면접관분의 성향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을 하실 때도 조금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관분이 말이 빠르시니까 제 말이 같이 빨라지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연습도 하시고 어떨 때는 차분하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험에 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말미에 와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앙헬이고요. 앞으로 스페인어, 스페인 교환학생 준비, 그리고 스페인 그 나라의 매력에 대한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짝쿵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가 만들 야심찬 영상들 기다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델레 시험 후기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디오스!